안녕하세요. 어려운 뉴스를 먹기 좋은 스낵처럼 전달한다. 모닝 스낵 뉴스의 알파고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뉴스는요. 바로 디지털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국내를 강타했던 SNS가 있었죠. 저 이랩에도 미니 홈페이지 운영을 했거든요. 진짜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시절이었는데 저의 그 허세 뿌린 사진들을 올리는 미라는 사진볼도 그런 시절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SNS가 이슈로 떠올랐대요. 지난 4월 운영 종료 3년 만에 추억의 SNS가 서비스를 재개했죠. 그런데 회원들의 사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고인들의 기록들도 되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에 온라인에 남긴 흔적을 디지털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추억의 SNS가 복구된 디지털 유산을 유족이 요청하면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죠. 유가족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건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생각보다 찬반 대립이 팽팽하다고요. 죽은 사람이 만약에 사진을 가족들한테 못 남기게 된다면은 그 소중한 추억 같은 게 다 없어질 수도 있는데 가족들이 그나마 그걸 간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록이 다 남는 거니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인이 죽기 전에 유서에 남겼을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거는 개인정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유족이라도 고인의 허락 없이는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은 이 디지털 유산 얘기를 예전부터 논의를 했었거든요. 지난 2018년 독일 연방법원에서는 사망한 15세 딸의 SNS 계정에 엄마가 로그인할 수 있도록 접속 권한을 부여한 바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3개의 주가 디지털 유산을 마치 일반 유산처럼 상속할 수 있는 법이 규정돼 있죠.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 관련된 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하면 좋겠지만 한국은 아직 디지털 유산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처리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고요. 법령이 전무한 건데요. SNS는 이제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시대가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기록이나 심지어 저작물이 지금은 다 디지털 세상에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도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법이 나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당사자의 디지털 자산,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명시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미디어 세상은요, 더 이상 이렇게 가상 세계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추억들이 보관되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미리미리 생각하고 미리미리 정해야 돼요. 그냥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추억으로 가져갈 것인지 말이요. 오늘의 두 번째 뉴스는요.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 시장도 폭락하고 있죠. 투자금을 모두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구조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주는 거죠? 서울회생법원은 7월 1일부터 빚내서 암호화폐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어 개인 회생 신청을 하면 손실금은 안 갚아도 된다는 새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일정한 소득을 가진 채무자가 매달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3, 4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재산이 1,000만 원인 알파고 기자가 5천만 원을 빌려서 2천만 원은 개인 지출로 쓰고 3천만 원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 투자금을 모두 날려 재산 1,000만 원만 남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죠. 과거 개인 회생 제도는 남은 재산 1,000만 원과 투자로 날린 3천만 원을 합쳐서 총 4천만 원을 기준으로 갚아야 할 돈을 계산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날린 투자금은 빼고 남은 돈 1,000만 원만 놓고 갚을 돈을 산정하는 겁니다. 즉, 투자와 소비로 사용한 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이런 준칙이 생긴 거죠? 그게 최근 20, 30대 청년층이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청년층에서 부채 부담이 계속 늘어나니까 개인의 생하는 비중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세생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어서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고자 이렇게 실무준칙 제정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인 파산자 중 2030 세대의 비율이 40%가 넘는 만큼 이들을 법령으로 도와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상적인 근로활동이나 투자활동을 통해서 빚이 생긴 것과 개인의 자산 증식 목적으로 코인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수위로 처리해주는 이런 전례를 남겨주는 게 이번 정책에 혼동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전례가 남았을 때는 향후에 우리 사회에 빚에 대해서 많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나라가 투자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부터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까지 시행 한 달이 흐른 지금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준칙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고 있어요. 이 준칙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건 뭐 법원이 나서서 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거든요. 투자 실패를 해서 이제 큰 빚을 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한테 재기를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도 없으면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사회적 낭비가 저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사회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감사하면서 제도적인 도움을 받으시고 당연히 또 그래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기회를 받아야 하는 거 맞지만 누군가가 이 준칙을 악용을 한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준칙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스낵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소화되셨죠?